여러분, 오늘 뉴스와 창의력 11번째 수업이에요. 11번째. 여러분들 그 시간 정성을 다해서 공부해서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그런 알차다는 그 말 지난 시간에 계란하고 곁들여서 이야기를 했죠. 그 알차다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도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말이다. 그렇게 깊이 아는 것, 깊이 생각하는 이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건 뭐라고 했죠? 바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깊이가 없으면 비판적인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비판이라는 말을 잘못 알면 뭘 반대하고 비난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삐딱하게 말하는 건 전혀 비판이 아니다. 비판은 크리티컬하다는 것은 깊이 판단한다는 거. 안다는 것은 판단하는 거거든. 깊이 판단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깊다. 깊다라는 것은 깊다. 영어로 하면 deep. 넘어선다는 거죠. 뭘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넘어선다는 거, 비욘드 한다는 거. 넘어선다는 것은 새로움이라는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를 가지고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는 만큼 물론 그 넘어선다는 게 비윤리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항상 넘어섬, 새로움, 창의, 이것은 윤리적인 성격이다. 사회적인 성격이다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넘어섬도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아야 그게 의미가 있고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섬, 새로움, 창의 이런 것들의 윤리적 성격을 가장 기본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윤리적이지 않으면 공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윤리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바람직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윤리라는 게. 그래서 깊음, 비판이라는 것은 깊음의 차원이에요. 넘어섬의 차원이고 새로움의 차원이라는 것은 전부 깊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체인지라는 것은 반드시 깊은 차원의 변화가 돼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게 없으면 이 체인지라는 변화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뭐 깊이가 없는 변화라든가 변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1%의 확실한 차별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논리, 모난일, 생일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래 논리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걸 깊이 생각할 줄 모르면 회계망측한 논리, 엉터리 논리, 흑백 논리, 진영 논리 이런 걸로 잘못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라는 것도 그렇게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곧 비욘드라는 거예요. 비욘드고 그게 새로움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누가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 논리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논리는 어떤 논리를 말할까? 흑백 논리를 말할까? 흑백 논리, 엉터리 논리, 회계에 망측한 논리로 글을 쓰고 말을 하라는 건가? 벌써 생각하는 차원이 넓고 깊고 높아진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겪는 일상이 조금씩 여러분들 이 공부를 통해서 일상이 좀 바뀌고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악습을 경우가 많죠. 잘못된 습관, 그냥 대면대면 근성근성 그냥 정해진 틀에서 그냥 해오던 그런 데 익숙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뭘 단절하고 해체해서 새로운 바탕 위에서 뭘 새롭게 쌓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익숙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1%의 확실한 그 차별화로 나를 가꾸겠다. 그런 자세,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신압으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압으로. 신압으로. 신압으로 해야 자, 신압으로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게 조금씩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이요? 성공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그것은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그것은 굉장히 성공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은 성공한 경험이 있느냐 이래 물어보면 아니 대학생뿐만 아니라 그 우리 일생에 누구를 보더라도 성공이라는 게 과연 성공이 어떤 성공을 말하느냐 일단 달라질 수가 있지만 누가 그리 물어봤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뭘 성공했다 하는 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 40대 50대 60대 70대 뭐가 성공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생 20대 입장에서 뭘 성공한 경험이 있느냐 물어보면 좀 막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을 성장시켰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켰지? 우리 성장이라는 게 그게 딱 계량하기도 쉽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대학생 때 이만큼 내 삶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성장시키다는 것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뉴스 마인드 연습 노트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자기 훈련, 자기 연습을 조금씩 호리철레 자세로 조금씩 해서 그냥 그저 그럴 것 같은 그냥 늘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이 조금씩 계란 하나를 보더라도 이제 먹는 것은 유치원생, 초등생, 대학생, 뭐 80대, 90대 누구라도 그냥 계란을 요리하면 뭐 삶든지 후라이를 하든지 다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계란을 통해서 알차다의 의미를 그 계란과 곁들여서 계란을 볼 때 알차다라는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르면 그게 바로 뭐가 떠오르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뭘 할 때 이 연상이라는 말 우리 베트남 친구들 이 연상이라는 말 압니까? 연상이라는 걸 한글만 써놓으면 뜻이 잘 모르죠. 왜냐면 연상의 남자, 연상의 여자, 뭐 연상의 남자와 결혼했다, 연하의 남자와 뭐 연상의 여자 이렇게 할 때 연상은 나이가 위에다 이런 걸로도 많이 쓰거든.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연상이 아니라 뭐가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뭐가 떠오른다. 아주 중요해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만 쓰면은 이걸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거든. 연상. 영어로는 association이라고 해요. 자, 보입니까? A, S, S, O, C, I, A, T, I, O, N 이렇게 쓰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뭘 보거나 뭘 듣거나 뭘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그
소름이 돋는 쫄깃하고 우리 몸에서 그 어떤 이미지, 어떤 관념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이라는 것은 이어지다, 만나다, 이어지다, 합치다 이런 뜻이 돼요. 상은 어떤 모양을 말하죠. 생각의 모양을 상이라고 합니다. 마음 심자가 들어있죠. 마음에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를 상이라고 해요. 그 상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연상입니다. association.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개념, 어떤 말, 뭘 듣고 쓰고 보고 말하면 뭔가 우리 몸에서 어떤 그와 관련된 이미지, 뭔가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뭐가 떠오르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인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누구가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를 할 때 모든 게 인터뷰라고 했죠. 자기 자신과 인터뷰 연습을 자기 자신과 많이 만나서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자꾸 좁히는 게 중요해요. 새로움은 그런 데서 쌓거든. 내가 내 스스로가 소외되는, 내가 내 스스로가 거리가 멀면 새로움이라는 이런 거는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가 없다. 바탕이 안 돼. 내가 내 자신과 잘 통하도록, 내가 내 자신과 잘 통하면 다른 사람하고 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내가 내 자신과도 잘 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다른 사물과도 통하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뭘 말할 때도 뭐가 연상이 되거든, 뭐가 떠오르는데, 여러분이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AI가 하든 사람이 하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 글, 행동, 태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뭐가 이게 떠오른다고, 그 이미지가.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영상은 카메라 같은, 지금 이런 휴대폰 카메라든 캠코더든 그 다음에 이런 큰 카메라든, 그것은 사람의 그런 걸 본 뜻은 만든 거 아니에요. 영상이라는 것은, 이 상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느낌, 생각 이런 데 관련해 가지고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모양이 있다. 모습. 그게 만약에 굉장히 좋으면, 호감을 준다는 것은 이 연상되는 이미지가 좋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상. 이제 여러분들 이 연상이 넓고 깊고 높을수록 좋다고 봐야죠. 근데 그 연상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데 대해서도 이 반드시 연상을 하게 된다. 뭐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나쁘면 그 대상이 나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뭘 연상을 하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뭐가 좀 부족하거나 이래 되면 나에 대한 이미지, 인식, 생각, 판단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연상을 하느냐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생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연상되는 것이, 내일이 내 생일이니까. 생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77억 인구 중에 다 자기 생일은 다 있다. 태어난 날. 그런데 지금까지는 생일 하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생일이니까 오늘 뭐 케이크도 먹고 다른 사람한테 오늘 내 생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한테 같이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모난일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듣고 이제 알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생일이 할 때 지금까지는 생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연상되는 것이 그냥 좀 단순했죠. 평균적으로 오늘 내 생일, 너 생일이야 오늘, 같이 같이 밥 한 먹자 하고 하는 그 어떤 좀 일정한 틀이 있잖아. 그걸 상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투적인 것. 그냥 이렇게 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러나 모난 일이라는 우리가 그 개념, 그 말을 알고 이렇게 되새김하면서 생각을 해봄으로써 이제 생일이라는 데서 연상되는 게 달라지죠.
그 깊이가 생기잖아요. 생일이라는 거. 그 깊이가 생기는 만큼 넘어서는 거예요. 논리라는 말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말하면은 뭔가 다 무슨 좀 질서정연하게 뭘 표현을 하고 하는 이런 거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흑백 논리는 뭐냐 말이야. 엉터리 논리는 뭐냐 말이야. 핵의 망쳐간 논리는 뭐냐 말이야. 논리라고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달라지잖아요. 떠오르는 게 달라진단 말이야. 떠오르는 게 달라지면 나의 태도, 행동, 말, 글 모든 것이 강금옥장, 별이 고갱이 차원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 표현이 될 때, 그게 상대방한테 이어질 때 어떤 느낌을 준다? 다른 느낌을 준다는 거죠. 다른 게 연상되도록 된다는 거죠. 다 비슷비슷하고 이러니까 사회에서, 기업에서 그냥 좀 뭐 그냥 그저 그런 거야. 그저 그런.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뭐 그게 그거 이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요즘 대학생들 뭐 별로 배운 게 없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새로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러니까 막 경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채용을 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게 실제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연상에 실패하지 않도록, 연상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연상이 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연상. 뭐가 떠오르느냐 말이야.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가 연상되는지, 나는 확실하게 나의 장점은 이런 거다. 나는 이렇게 작은 성공 스토리를 쌓아가서 나중에 그게 훨씬 크게 된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뭔가 그 인식을 한다는 것, 생각을 한다는, 판단한다는 것은 연상작용이거든. 그 연상이, 이 연상되는 게 뻔하지 않도록, 부실하지 않도록, 진부하지 않도록, 그저 그러고 뻔하고 식상하고 하나마나한 연상이 되지 않도록. 그 내가 오늘 학습 자리에 올려놨죠. 뉴스, 새로움의 적과 벗, 새로움의 적과 벗. 그것을 이렇게 늘 어디 메모를 해둬서 출력을 하든지 메모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은 새로움의 적이구나. 이런 게 내 몸에 들어앉아가지고 다리를 틀고 앉아서 내가 새롭게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날. 손 씻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날 생각을 합니까? 이게 바로 연상이에요. 전에는 손을 씻을 때 그냥 손을 뭐 누구나 다 씻는 걸 손을 씻었는데, 손을 이렇게 만질 때마다 손날, 날카로운 부분이죠. 날카로운 새로울 신자, 새로울 창자, 창이 새로운 할 때 한자에는 전부 다 칼도자, 도끼도자, 도끼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칼과 도끼의 공통점은 뭐다? 뭘 자르는 건데 자르려고 하면 날이 서야 돼요. 날이 무디면 자를 수가 없어. 근데 그 날을 우리가 도끼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죠? 칼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늘 손날 격파. 날이잖아요. 이걸 손날이라고 합니다. 손날. 우리가 손가락, 손톱, 손금, 손목, 손날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죠. 이 손을 볼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손만큼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체적인 그거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손 하면 나를 생각하되, 이 나를 항상 어떻게 연상을 해야 된다? 내 생각의 나라고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생각의 날. 날카롭지 않으면, 날이 서지 않으면, 뭐, 격파도 안 되고 자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생각의, 태도의, 표현의 나를 세우자. 그래서 이게 벌써 뭡니까? 손을 보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잖아요. 연상되는 게 이전하고 다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씩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죠. 그게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성공을 할 수가 있는, 한 방에 되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작은 습관을 호리천리의 자세로 작은 습관을
쌓을 때, 하나하나 쌓을 때 그것은 실력이 되는 단단해진단 말이야. 대나무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듯이 이렇게 단단해진단 말이야. 이 마디가 없으면 부러지죠. 대나무가 이렇게 유연하고 잘 안 부러지고 단단한 것은 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디. 우리 사람도 마디가 많죠? 뼈마디. 그 마디를 단단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막연하게 해서 비슷비슷하게 해서는 안 돼. 평균적으로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연상되는 게 뭐냐? 뭐가 연상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 연상되는 수준이, 연상되는 게 훨씬 수준이 깊고 넓고 높으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 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그걸 볼 방법이 없다. 뻔한 게 연상되고, 그냥 늘 하는,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연상되고, 내 몸속에 그런 것만 차지하고 있다면, 무슨 거기서 새로움이나 성장이나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그런 성장 경험이 없으면, 다른 걸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시나르브로란 말이 좋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숫돌에다가 이게 칼날을, 왜 묻으면 안 되니까. 날카롭다, 예리하다. 반대말은 둔하고 무디다만. 무디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 될 때, 시나브로, 호리 찔리 자살할 때 보면, 이제 미립이 생기는 거야. 그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꾸 새로운 눈을 뜨는 거야. 우리 육안, 안경 쓰면, 교정 시력 하는 것은 눈의 한 가지일 뿐이다. 우리는 훨씬 우리의 일상의 확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삶의 세계, 세상에 대해서 훨씬 높고 깊고 넓은 눈을 떠가.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그런 눈을 크게 떠나가는, 눈을 크게 뜨는, 크게 뜬다는 게 눈을 이렇게 뜬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고 깊고 높게 떠가는, 그걸 뭐라고 했냐? 자, 연상. 자, 지웁니다. 그것을 바로 대의 차원이라고 했죠. 사람 모양. 이 대의 차원이 될 때 위에 쭉 사람의 당당하게 서 있는 이 큰 대자가 이런 모습이거든. 다리를 쭉 펴고 있는 이 모습 위로 쫙 펼쳐져 있는 게 바로 하늘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의 눈을 떠나가는. 그래서 전에는 요 정도밖에 못 봤는데, 눈을 점점 크게 떠나가고 이렇게 되면 내가 마주하는 나의 삶, 나의 현실, 나의 세상은 점점 넓어진단 말이야.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죠. 이것을 대의 차원이다. 그래서 대학생 할 때 그 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사로 쓰잖아요. 흔하니까 대학생, 대학, 전국에 350개 대학, 40만 명 대학생 이렇게 해서는 그건 대라는 말을 사실은 상투적으로 진부하게 쓰는 거죠. 이제 대자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넓고 나의 일상이죠. 삶의 넓고 길고 높은 차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눈을 자꾸 떠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력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시력은 그야말로 보는 힘이에요. 보는 힘. 청력도 마찬가지야. 어느 소리까지 이렇게 데시벨 해가면 얼마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듣는. 그러나 청력이라는 것은 듣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도 점점 청력. 여기라고 하는 힘이라고 했죠. 근육. 진정한 삶의 차원에서 일상을 깊게 만드는 차원에서 시력과 청력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져요. 그것은 도수가 센 안경을 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걸 해안으로 보고 심안으로 보고 지혜의 눈으로 보고 미립의 눈으로 보고
슬기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눈이 더 밝아지고 귀가 더 청력이 좋아지는 그런 차원이 있다. 그것은 뭐다? 새로움이라든지 비욘드 같은 이 마인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그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만 많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그 중요한 것은 뭐 다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지만 지금 뭐 공감 자본주의, 공감 능력이 잘 중요하다. 그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도 그런 말만 없을 뿐이지 실제 삶에서는 그런 게 여전히 중요하단 말이야. 소통과 공감이라는 거, 커뮤니케이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저 말이 다 비슷비슷하다. 어떻게 항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여러분들 공감이라는 말, 공감 자본주의라고 돼요. 공감 자본주의.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무슨 주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개인에도 어떤 그런 그 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뭘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을 이거 다 주의라고 할 수가 있거든. 공감 자본주의라고 할 정도로 공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감력, 뭐 소통력 이런 게 하죠. 여러분들 공감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공감. 떠오르는 게 있죠, 이제.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상되는 거. 그러니까 그 연상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연상의 수준이 이제 우리의 그 지금 우리 같은 우리 공부의 어떤 효과라고 할까? 그거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뭐가 연상되느냐 말이야. 공감하면 뭘 이렇게 동의하는 뭔가 그렇게 좀 생각하기 쉽죠? 그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맞장구를 치는 거? 그 공감이죠? 공감이잖아요. 누가 말을 했는데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좀 귀담아 듣고, 공감을 하면 경청, 그 경청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고개 끄덕거리고, 그래, 맞아, 맞장구 치고.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은 공감인데, 높은 수준의 공감은 아니라는 거지. 높은 수준의 공감은 아니다. 그리고 공감에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질적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공감에도. 맞장구 치고, 그냥 들어주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하는 것은, 그래, 어쩌면 내하고 그렇게 생각이 똑같냐,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흔히 일상적, 그러나 그것은 항상 공감도 좁은 의미의 공감이 있고, 넓은 의미의 공감이 있다. 우리가 항상 뭘 할 때,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좁은 의미냐, 그게 소의 차원이냐, 넓은 의미에서 대의 차원이냐, 이걸 늘 생각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굉장히 좀 어떤 그 쉬운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좁은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넓은 공감도 그것은 좁은 의미예요. 맞장구 치고 동의하고 그래 뭐 같이 이렇게 하면 들어주고 이런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공감에 하려지만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의 공감은 뭐겠습니까? 넓은 의미의 공감은 해결해 주는 거다. 해결. 단순히 뭘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고민을 듣는다고 칩시다. 뭐 여러 가지 고민 종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들어주고 맞다 나도 그래 옛날에 고민 많이 해봤어. 그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위로해본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고민, 뭔가 이런 걸 해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공감이죠. 높은 수준에.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소의 차원이냐 대의 차원이냐 할 때 요것만 가지고 공이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에요. 공. 근데 이 감자라는 것은 우리가 감동,
두 단어죠. 감해야 동한다는데 이 감자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 우리가 뜻을 할 수가 없는 몰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가 없어. 지난 시간에 노란 개나리, 노란 유채꽃, 노란 수선화 뭐 이런 거 이야기했죠. 노란 수선화, 뭐 노란 수선화, 뭐 샛노란 개나리, 뭐 노란 뭐 유채꽃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식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어떤 약점이 있다고 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확장시키면 확장되는 만큼 그게 비욘드고 뉴스 마인드를 당한 비욘드고 넘었습니다. 넘어서는 것만큼 새로움. 그래서 새로움은 넘었습니다. 넘어서면 새로움이다. 넘어서는 새로움은 같은 거거든. 서로 맞물리네. 넘어서면 새로운 거고 새로우면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서는 반드시 뭐다? 그 윤리적인 성격, 사회적인 성격, 반사회적인 넘어섬, 반사회적인 새로움, 그 다음에 반윤리적인 새로움, 반윤리적인 넘어섬은 그건 우리가 말하는 그 새로움과 넘어섬하고는 다른 거예요. 창의, 새로움, 넘어섬은 반드시 윤리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 윤리적이면 이제 사회적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삶을 파괴하는 넘어섬이라든가 새로움은 새로움이나 넘어섬이 자격이 없는 거죠. 이 감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놔야 돼요. 이 감할 때 이 감동, 공감, 감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감은 이 글자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플러스 우리 베트남 학생들은 뭐 이런 한자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좀 기본적인 한자는 좀 알도록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깊어지면 딥 체인지가 가능하거든요. 깊은 차원에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가지고는 깊은 차원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깊이, 높이, 넓이가 없으면 새로움이나 장애 같은 건 불가능하다. 이것은 함이에요. 함자입니다. 함자. 이건 마음이죠. 이 심자, 마음 심자. 사람의 심장, 우리 몸이지. 심은 그냥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심이에요. 심의 뜻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건 원래 사람의 심장을 그린 글자거든. 그 심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을 나타내는 가장 피를 보내야 되니까 우리 몸 전체가 마음이다. 이거 함이라는 것은 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이런 뜻이 그렇게 외우면 쉽겠네. 이게 함자거든. 이것은 감자고 이것은 함자예요. 함자. 그러니까 함께 이런 뜻이다. 함께. 이게 그 다음에 두루라는 말 알죠? 두루 미치다 이렇게 할 때 두루 미치려고 하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마음을 함께 한다. 마음을 함께 한다 하는 저 말을 보면 내가 단지 상대방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함께 해야 되는 가장 1차적인 대상은 내 자신이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뭐 소통, 공감, 새로움, 인터뷰 이런 걸 하면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의 출발은 뭐다?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 자신과 친해져야 되고 내 자신과 인터뷰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내 자신과 내가 내 자신에서 아노미 소외되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 그러려고 하면 대세김도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 한다 이런 뜻인데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게 결합이 되면 꽉 차는 걸 꽉 차잖아요. 이렇게 막 틈새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뭘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게 맞물려서 꽉 차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꽉 차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이라는 것은 마음이 함께 두루 만나서 꽉 찬다 요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뜻이 나오지? 감은 느낀다 이게 아니라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통한다. 소통 할 때 그 통이에요. 그래서 느낀다는 것은 통한다는 그래서 감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통. 느껴야 통한다. 그 느낌은 마음을 두루 함께 한다. 이것은 사회적인 차원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확대하면 내한테서 저런 걸 실천하면 그걸 확대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자기한테 그게 소홀하면 확산이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늘 모든 것의 출발점, 그 단단한 성장의 마디는 반드시 내한테서 출발해.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여기에서 단단하게, 알차게, 성실하게. 내가 뉴스를 보니까 성실한 사람은 오래 산다는 그런 의학적인 연구가 있다. 근데 당연하겠죠. 성실한 사람은 오래 산다. 그것은 어떤 무슨 어떤 호르몬도 분비되고 그렇게 된다 이런 게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잘 느끼고 잘 통하면 아마 혈액순환도 그 혈액의 뉴스의 적이 아니라 뉴스의 벗, 내가 여러 가지를 소개해놨죠. 그것들이 몸속에, 이제 몸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혈관에 하면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피가 빨간 이유는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학적, 생물학적 이런 상식 이런 것들 있죠. 이제 내 몸의 혈관, 핏줄, 여기에는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혈장, 이런 그 혈액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뉴스의 새로움의 친구, 그게 뭐냐? 그건 내가 학습 자료에 올려놨죠. 그런 것들도 같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한다는 말은 그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혈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떠올라야 돼. 그게 떠오르는 게 훨씬 넓어졌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4월 중순에 그 중간고사를 칠 때는 우리가 수업 시간 나눠준 문장력, 그 다음에 헤드라인, 요거를 잘 보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 떠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서 짜집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헤드라인도 붙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일상을 얼마만큼, 좀 새롭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지, 진지하게 노력하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데 대한 고민, 생각, 이런 것들이 이미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연습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나는 개인적으로 인터뷰,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인터뷰를 즐겨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라고 하면, 대중매체, 미디어 뉴스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뉴스는 편파적이다, 왜곡,
많이 왜곡을 한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것은 뉴스가 바다라고 했죠. 바다의 일부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부. 그것은 우리가 이념적으로 그것도 지금은 많이 좀 퇴색되고 있나?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뭐 보수다, 진보다,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 성향. 이 성향이라는 게 뭔가 하면 어떤 마음이 기울어지는, 여러 가지 기울어지는,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데 저런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성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런 거는 나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게 있거든. 사람의 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중매체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조금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게 어떤 정치적인 현상? 물론 정치라는 말도 간단한 말이 아닌데, 보통 볼 때 이제 어떤 이념, 어떤 사람 이념을 떠날 수가 있거든.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거기서 드러나는 때문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장적에 좀 뭐 이렇게 왜곡되고 편파적이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데, 그것은 뉴스 중에서 일부다. 그렇지 않은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그걸 잘만 활용하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 장점적인 좋은 측면이 훨씬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중간고사 뒤에 기말고사 치기 전에 뭐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대중매체 뉴스를 읽고 자기 소감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의 일상을 부강하게 하는 그런 게 핵심이거든. 모든 것들이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나의 일상과 연결되지 않으면 공허한 거예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건 정도 뉴스 기사를 읽고, 기사를 다루는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회사나 기업에 따라서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인데, 일단은 어떤 트렌드, 기업이 어떤 제품, 어떤 상품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트렌드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인터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읽으면서 간접 경험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살아보지 않아도 이런 경우를 이렇게 하구나. 그 완성도 높은 그 인터뷰 같은 거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내가 나눠준 학습 자료, 그거를 자주 접하면서 그 고갱이하고 별이다. 그러고 뉴스의 법과 적은, 그게 양습이라고 했죠. 습관도 여러 종류가 있다.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습관이라는 말,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이라고 했다 하면 여기서 습관에 악습이 있고 양습이 있다. 이게 뭐죠? 벌써 습관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소시에이션, 연상이 되는 게 악습이냐 양습이냐에 따라 달라요. 악습은 많이 쓰죠. 양습이라는 말은 말 안 써요.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하게 연상되는 게 달라지잖아요. 달라진다. 그만큼 내 생각이 깊어진다. 그만큼 크리티컬, 비판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판할 때 정확하게 알겠죠? 깊어지는 게 비판이에요. 그 과정이. 전에는 단순하고 좁게 생각했잖아요. 생각한다는 건 판단한다는 거거든. 인식한다는 것은 뭔가를 인식한다는 건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수준이 깊어지는 게 그거예요. 일상이라는 말. 그냥 일상, 나의 일상, 국어사전 찾아보십시오. 그냥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태양. 그거다 학습자 올려놓은 거 참고하십시오. 태양의 상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결같은 당당함, 떳떳함이라고 했죠. 한결같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래서 소중하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으로 그냥 그저 그런 상투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일상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뉴스마인드로 일상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태도예요. 그런 태도가 될 때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달라진다. 무서운 이야기죠. 자,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하면 되나? 이게 뭐가 있지? 이걸 안 했구나. 이거 간단히 할까요? 여러분들 호기심이라는 말, 삼성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하여튼
세계적으로 아주 그 어떤 좀 그 주요 기업들에서 인재를 찾을 때 이 손흥민은 다음 시간에 할까? 호기심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호락하는 건 뭡니까? 호는 뭐 좋아한다는 거죠. 호감할 때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절기다, 절기다, 좋아하다, 절기다 이런 뜻이 호인데 호기심 있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호기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 그 나도 이렇게 그런 뭐 자료도 많고 이렇게 보면서 호기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뭘 말했듯이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뭐 건강이 뭐 세상살이 뭐 대부분 중요하죠. 밥 먹는 건 안 중요합니까? 화장실 가고 뭐 잠자는 거 우리의 이 몸을 이끌고 사는 생활하는 여기서 안 중요한 건 없다. 말과 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호기심 있는 인재다. 호기심은 아니 그거는 뭐 이렇게 일이 하는데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기심이라는 게 새로운 걸 뭐 좀 즐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풀이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풀이를 참고하되 자꾸 넘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봐서 호기심 나는 어디를 봐도 이런 게 호기심이다. 이런 걸 명확하게 해놓은 걸 난 잘 못 봤습니다. 어떤 그래서 뭐 호기심 있는 인재,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 호기심으로 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단 말이야. 또 많이 쓰고, 내가 그런 걸 접하면서 읽어보면서 내가 만약 호기심에서 글을 쓴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호기심의 이런 거네,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비슷한 말 하면 저 사람이 따라서 뭐 그거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니. 그거 다 부언이거든. 부언 떠돌아다닌단 말이야. 부언. 여러분들이 부언이라는 말을 잘 알아봅시다. 떠돌이 말이란 말이야. 뭐 떠돌아다닌다. 이 세상에 이게 개구리밥처럼 그냥 이리 십수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부언을 가지고 하면 이게 비문이라고 했습니다. 비문. 가짜 문장이 된다고 했죠. 가짜. 자, 호기심까지만, 심은 마음이죠. 중요한 것은 이 기예요. 이 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죠. 한자로는. 여러분들 호기심하고 엽기라는 말, 엽기라는 말을 들어봤죠. 엽기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를 엽기라고 해요. 그래서 엽은 사냥할 엽자로서 엽총, 수렵, 그 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 엽기적이다, 엽기 행각을 벌렸다 이렇게 씁니다. 그 말에 벌써 윤리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엽기가 되면 안 돼요. 엽기적이다, 엽기적인 범죄다, 아주 그 좀 이상한 이런 뭐 그냥 윤리적으로 나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할 때 엽기라고 해요. 엽기. 호기는 그 호자가 이미 호자가 좀 더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기라는 게 뭐냐, 기. 호기심할 때 기를 이제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는 호기심이 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기저기 그냥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해보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호기심인가? 틀린 건 아니지만 좁고 그렇게 정확한 입체적인 이해가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동할 때 글자를 쪼개듯이 글자를 쪼개야 됩니다. 이것은 호기는 호기심의 핵심은 큰 대자와 플러스 가짜예요. 그러니까 대는 이제 알겠죠? 높고 크고 넓고 그런 차원이 대라고 했습니다. 이 가는 뭐냐? 우리가 보통 옳을까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옳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기할 때 이 기자는 크고 넓고 깊은 오름이에요.
기자의 뜻이. 그러니까 호기심 할 때 그냥 호기하면 안 되고 이 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 그 기를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윤리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사회적이지 않은 윤리적으로 즐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엽기는 윤리적으로 즐기는 게 아니에요. 엽기번제라는 말을 떠올려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기라는 것은 크게 오른 거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작게 오른 게 아니라 크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이 있다는 것은 심은 어떤 그걸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 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크게 오른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크게 오른 게 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대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이 기의 차원은 이제 강금목장의 원리에 의해서, 별이 고경의 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된다. 시간이 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아까 이게, 자, 이건 좀 다음 시간에 보완하고, 요걸로, 맞아, 손흥민 선수의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나? 카메라 세레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카메라 찍듯이 이렇게 찍는 그 세레머니인데, 이 골 세레머니가 상당히 이렇게 크로직된 이유는 이게 뉴스 가치가, 대중매체로서 뉴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골 세레머니 하면 다양하게 하는데,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요 틀을 지우는 걸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이라고 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인식의 틀. 뭘 인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그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 이 지금 손흥민이가 틀을 이렇게 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 틀이 이런 거라네. 지금 즐거운 순간을 기억에 남기고 싶은 의미라고 말했다. 이 행동의 의미가 지금의 이 즐거운 순간을 기억에 남기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게 이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기억에 남아서 떠오르는, 연상이라고 했죠. 떠오르는 그런 게 없으면, 그게 우리 몸이 뭐다? 영상장치예요. 가장 오리지널한 영상 어떤 장치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죠. 아무리 영상이 넘치고 이렇게 밖에서 결국에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안 하는 그 근거, 뿌리, 바탕은 뭡니까? 우리 몸이라는. 자, 그걸 손흥민 선수가, 요런 틀로서, 이런 모양으로 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나의 일상 속에서 실제 카메라를 들고 안 찍어도 우리 몸이 카메라. 내 몸에 그것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야말로 생영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 이 수업도 이 공부도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이번 학기를 마치고 우리가 못 만나더라도 이 프레임 속에 넣어서 대의 차원을 추구하는, 넘어섬의 차원을 추구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런 프레임 속에 넣어서 그 프레임을 좁은 소인의 프레임이 아니라 대인의 프레임으로서 이렇게 해나가면, 그럼 거기에 대한 좋은 습관이 되면 그게 이제 쌓여서 완전 실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사정이 되면 좀 계속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들 내 생각이 확장되고 성장이 확장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훨씬 다양하고 깊으면 그게 바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다. 연상에 대해서는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할 테니까 되새김 잘 하면서 학습 자료 잘 읽어보고 내 삶의 깊이를 조금씩 더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